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넝쿨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776년 조선의 궁궐 한복판에서 벌어진 서늘하고도 처절한 북수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댄 일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데 일조했던 한 여인을 처단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수계문씨.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을 좌지우지하던 권력자였죠. 하지만 정조는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에 그녀의 자기를 박탈하고 궁 밖으로 내쫓았고 결국 사약까지 내려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녀를 파멸시켰어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성군이라 불리는 정조의 그토록 깊은 경멸과 분노를 사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은 저 구름이와 함께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자 한 아들의 처절한 복수극인 수계문씨와 정조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18세기 조선 궁궐을 은밀한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175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당시 창경궁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영조가 끔찍이 아끼던 며느리, 즉 효정세자의 부인인 한빈조 씨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영조는 며느리의 빈전을 찾아 직접 곡을 할 정도로 마음 아파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엄숙하고 슬픈 장례식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빈조 씨를 가까이서 모시던 궁녀 중에 문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평소 조용히 주인을 섬기던 평범한 나인이었지만 우연히 그녀를 본 영조가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때 영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며느리를 잃은 상실감을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 같은 이끌림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며느리의 상중에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에게 승은을 내리는 건 당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심지어 영조는 죽은 며느리가 살던 처소를 이 문씨에게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근거라는 난리가 났죠. 대신들은 물론이고 왕실 어른들도 혀를 찼답니다. 이 부적절한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앓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였답니다. 죽은 형님의 부인, 즉 형수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형수의 나인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며 사도세자는 얼마나 큰 실망과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아마 이때부터 사도세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가 겹겹이 쌓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문씨는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초고속 승진을 시작했어요. 1753년 그녀가 정사품 소원으로 책봉될 때도 조정은 시끄러웠답니다. 신지 윤광희라는 인물은 이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며 투공 책봉 교지에 도장을 찍는 것조차 거부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영조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문씨는 연이어 딸들을 낳으며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답니다. 60세가 다 된 나이에 늦둥이 딸들을 얻은 영조는 문씨가 예뻐 죽을 지경이었겠죠. 하지만 문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사랑받는 후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오빠인 문성국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궁중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문씨의 영악함에 주목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이 궁궐에서 살아남고 권력을 유지하려면 방해물이 되는 사도세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씨 남매는 사도세자의 처소인 동궁전 벌감들을 매수해서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세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소한 말실수를 하는지 하나하나 적어서 영조의 귀에 집어넣었죠. 전하, 세자 저하께서 오늘도 이런 망언을 하셨답니다. 세자께서 전하를 원망하고 계셔요. 라며 끊임없이 이간질을 한 거예요.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공 홍씨는 훗날 한중록에서 문씨, 남매를 가리켜 요녀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자,
간적간사한 역적이라고 불렀답니다. 얼마나 그 행태가 끔찍했으면 직접 곁에서 지켜본 세자빈이 이런 극한의 표현을 썼을까요? 문 씨는 사도세자가 화재 사건으로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절망해서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세자를 몰아붙였답니다. 영조는 문 씨의 말만 믿고 아들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심과 질책에 정신적으로 병들어갔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 씨가 뿌린 독이 마침내 비극적인 결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문 씨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었나 봐요. 단순히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마침내 종우품, 수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궁녀 출신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 단계까지 간 셈이죠. 이제 궁궐 안에서 문 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 씨에게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었죠. 그녀는 영조와의 사이에서 딸만 둘을 낳았거든요. 만약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래서 그 아이를 세자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야욕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야사에 따르면 문 씨는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동했다고 해요. 심지어 밖에서 몰래 사내 아이를 들여와 왕자라고 속이려다 들통이 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왕실의 피를 속이려 한 엄청난 역모였던 거죠. 권력에 취한 문 씨는 이제 앞뒤 가리는 게 없었어요.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자신보다 품계가 훨씬 높은 영빈 이 씨에게까지 대들 정도였으니까요. 오죽하면 당시 대왕대비였던 인원왕후가 나서서 문 씨를 호되게 꾸짖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영조의 사랑이라는 난공불락의 방패를 가진 문 씨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화살은 더욱 집요하게 사도세자를 향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 씨 남매가 뿌린 이간질의 씨앗은 마침내 1762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이모화변으로 꽃을 피우고 맙니다. 여러분, 뒤주 속에 갇힌 사도세자의 울부짖음을 상상해 보셨나요? 찌는 듯한 여름, 더위 속에서 8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처절한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문 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식 기록은 아니지만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등장한답니다. 바로 숙이 문 씨가 뒤주곁을 지나가며 비웃음을 짓거나 심지어 사도세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문 씨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야 눈엣 가시가 사라지는구나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이죠. 사도세자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문 씨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지 궁궐 안의 대신들을 대놓고 조롱하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어요. 그녀는 영조 임금님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권력은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문 씨가 간과한 사실이 딱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뒤주 곁에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11살 어린 소년, 세손 정조 말이에요. 정조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모함을 받고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여러분, 정조가 훗날 왕이 되었을 때 문 씨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정조의 마음속에는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문 씨는 영조의 골룡포, 치맛자락 뒤에 숨어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시간은 냉정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1776년, 마침내 52년이라는 긴 통치를 마친 영조 임금님이 승하하고 맙니다. 문 씨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가 사라진 그날,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시간,
1776년 3월 10일이 찾아왔답니다. 9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다스렸던 영조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뒤주 속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울부짖던 11살 소녀는 24세의 늠름한 청년왕 정조가 되어 왕위에 올랐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유명한 일성으로 모두를 긴장시켰는데요. 이때 궁궐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문 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산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정조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어요. 숙의 문씨의 모든 자기를 박탈하고 궁 밖으로 내쫓으라. 이때부터 정조는 그녀를 더 이상 후궁 대접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름 뒤에 붙던 화려한 칭호를 떼어버리고 그저 문여 문씨 성을 가진 여자라고만 부르게 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조의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20년 넘게 누려온 그녀의 신분을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정조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문씨의 오빠이자 사도세자를 감시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었고 본씨의 어머니는 멀리 제주도에 종으로 보내버렸어요. 한때 궁궐을 호령하던 문씨 일가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집안이 되어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하지만 정조는 감정에만 치우친 왕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문씨가 지은 죄를 아주 구체적이고 낱낱이 밝혀 천하에 공포했어요. 사도세자를 모함해 부자 사이를 갈라놓은 죄, 궁궐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세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죄. 정조는 이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녀를 압박해 나갔답니다. 대신들은 당장 문여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조는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할아버지, 영조의 국상기간에는 살생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거죠. 이때 정조의 속마음은 정말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사약을 내리고 싶었겠지만 왕으로서의 품격과 법도를 지키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랍니다. 드디어 8월 10일 영조의 장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정조는 마침내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죄인 문녀에게 사약을 내리라. 한때 영조의 품에 안겨 권력을 휘두르던 문씨는 이제 궁 밖 외딴 곳에서 쓸쓸히 사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발에 담긴 검은 약물을 보며 문씨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뒤주 속에서 고통받던 사도세자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누렸던 짧은 부귀영화가 한낱 꿈이었다며 후회했을까요? 야사에는 정조가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11살 소년의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풀렸던 걸까요? 정조의 이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조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답니다. 대신들은 문씨의 딸들, 즉 정조의 고모들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의 자귀도 뺏어야 한다고 난리였거든요. 하지만 정조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어린 조카들은 끝까지 감싸 안아주었답니다. 원수의 자식일지라도 무고한 생명은 아끼는 성군의 마음,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길고도 숨가쁜 복수극이었죠? 정조의 서슬퍼런 칼날이 숙의 문씨를 향하며 한때 조선 궁궐을 호령하던 여인의 영화는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숙의 문씨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오빠 문성국은 노비가 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아들 문경행도 멀리 유배를 떠나야 했죠. 심지어 문 씨의 어머니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관노비로 살아야 했으니 한 사람의 야욕이 온 가족을 철랑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셈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조의 깊은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문 씨의 딸이었던 화령 옹주 말이에요.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으니 옹주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겠죠. 궁궐 출입도 금지되고 사실상 평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지만 정조는 끝까지 고모인 화령 옹주의 목숨과 지위만큼은 지켜주었답니다. 덕분에 화령 옹주는 정조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아 순조 시대까지 천수를 누렸다고 해요. 원수의 자식마저 품으려 했던 정조의 마음, 그건 단순한 관용을 넘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비극의 고리를 자신의 대에서 끊어내고자 했던 위대한 왕의 결단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역사학자들 중에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과연 이름 없는 궁녀 출신인 문 씨가 그 거대한 이모화변을 주도할 만큼 힘이 있었을까? 혹시 정조가 노론 세력과의 정치적 타협을 위해 만만한 문 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말이에요. 해경궁 홍 씨가 직접 쓴 한중록의 기록들을 보면 문 씨의 행태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답니다. 직접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요녀라고 부를 정도였다면 그녀의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죠. 무엇보다 즉위하자마자 단 20일 만에 그녀를 쳐낸 정조의 서두름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어린 시절 목격한 악행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더 컸음을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정조는 복수를 완성하고 정말 행복했을까요? 원수를 갚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돌아오지는 않았잖아요. 11살 소년이 가슴에 묻었던 그 깊은 상처는 사약 한 사발로도 다 씻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정조에게 이 복수는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효도이자 자신이 왕으로서 당당히 서기 위한 처절한 통과 의례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수기문 씨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이라는 건 정말 한때의 아지랑이 같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사랑만 믿고 남을 해치며 쌓아 올린 성은 그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걸 문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사자성어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잠시는 악한 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결국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걸 우리 수기 문 씨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답니다. 오늘 구름이가 준비한 수기 문 씨와 정조의 처절한 복수극 어떠셨나요? 권력과 욕망, 그리고 복수가 얽힌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름이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름이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볼게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무릎을 시게 만들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구름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